팔에랑 어? 네, 그쪽에 와이어 나온. 안녕하십니까. 사진 찍는 치과의사 안형수입니다. (15년) 전 저는 달리는 경주마처럼 숨 돌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며 열심히 일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기에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약 30년 전,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유럽에 43일간 배낭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 길로 혼자 길을 나섰고 우연찮은 기회로 오로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행의 시작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여행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로라를 보기 위해 거쳤던 유럽의 작은 마을과 자연 풍경 속에서 느낀 힐링과 평화의 기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사진첩, 오늘의 주제는 오로라로 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레인의 마을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레인의 마을은 영화 겨울왕국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어촌 마을입니다. 노르웨이 남부 사람들마저도 평생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손꼽히는 마을입니다. 빙하의 침식으로 물에 가라앉아 이루어진 4개의 큰 섬 보데, 베스토보게이, 플라크스데이, 모스케네스, 그 외에 여러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가 약 3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지만 연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사진을 찍으러 갈 때 사실 그 곳이 어떤 곳인가 답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여러 다른 사진 작가들이 찍은 구도를 미리 보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도저히 그 구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 목적이 사진을 찍으러 간 것이었으니까 이리저리 탐험을 하다가 구석길도 가보고 좀 높은 지대도 올라가보고 하다가 저희 구도의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찍었는데, 찍고 나서 그날 밤에 사진을 보니 내가 이 사진을 정말 찍었단 말이가 마치 꿈과 같은 마을이었습니다. 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마을을 좀 다시 왔으면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레인의 마을의 로르부어입니다. 로르부어는 전통적인 어부의 오두막으로 어부가 고기잡이를 위해서 어구를 넣어두는 창고 겸 숙소로 머물 수 있도록 바닷가에, 그러니까 물 위에 지은 집이죠. 바닷가 인접해서 바다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배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안선을 따라서 줄지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업만을 위한 로르부어는 많이 없어지고 대부분 개조되어서 관광객들의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뒤쪽에 보면은 눈 덮인 산이 보여지고 있는데 상당히 되게 이쪽 동네가 되게 춥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는 단열도 잘 되어 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숙소 비슷하게 목재로 좀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흔히 요즘 갬성이라고 그러죠. 감성이 막 올라오는 그런 멋진 곳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게 지금 대구 덕장입니다. 레인의 바로 옆에 있는 함뇌이란 마을에 있는 대구 덕장인데 여기 지금 갈매기들이 잔뜩 앉아있다가 제가 이제 다가가니까 놀래서 달아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한자 동맹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르웨이 대구어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 로프텐 제도가 북극해 인근에서 살던 수백만 마리의 대구들이
2월 중순부터 4월까지 산란을 위해 돌아옵니다. 때문에 로포텐 제도는 세계 최고의 대구 생산지 서만의 전통적인 분위기에서는 우리 겨울의 동해안 어촌과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사진이 같이 뜰 텐데 이게 뭔가 하면 루테피스크라고, 피스크가 이제 노르웨이 말로 이제 생선이거든요. 근데 루테피스크가 뭔가 하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대구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아무리 프라이팬에 올려서 가열을 하더라도 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루테피스크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예전에 이제 이렇게 롤러브에 대구를 넣고 저장을 했는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을 뿌려서 껐겠죠. 근데 이제 다 탔는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대구 형태로 뭔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가 불이 나서 타면 그 잿물이 대구에 흘러서 그 양잿물이 우리가 단백질을 분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의 단백질 성분만 빠지고 젤라틴만 남은 겁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제 명절 때 특별한 날에 기념으로 먹는 음식인데 제가 이제 젤라틴만 있는 줄 모르고 사서 이렇게 아무리 프라이팬에 대고 이렇게 요리를 해도 이게 익지를 않는 겁니다. 젤라틴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젤라틴만 이렇게 발라내서 생선 숲에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괜찮았고, 여행을 혼자서 오래 다니다 보면 김치 가루를 가지고 갑니다. 이 쇼핑샵에 보면은 김치 가루가 있는데 그 루테피스크 이걸 같이 넣고 라면 스프도 같이 넣고 그리고 김치 가루를 넣어서 했더니 아주 훌륭한 대구탕이 된 것입니다. 제가 혼자 다니니까 술을 안 먹는데 그날만은 소주 한 잔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사진은 페로 제도입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한가운데에 위치한 북대서양의 보석 페로 제도입니다. 페로 제도는 화산 폭발로 생긴 하나의 거대한 섬이었습니다만 빙하의 침식에 의해서 18개의 섬으로 나눠진 곳입니다. 빙하의 침식으로 인해 생긴 깎아지른 듯한 아찔한 절벽과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피오르드가 아주 장관입니다. 페로 제도에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쉐르보고스트 바튼 호수는 페로 제도에서 가장 큰 민물 호수로 자연이 만들어낸 보석 같은 아주 엄청난 작품입니다. 가면 입이 정말 딱 벌어집니다. 놀라서. 사실 이 페로 제도가 덴마크령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덴마크 식민지고 그래서 덴마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가는 이제 기본 비행기 4번 5번이죠. 기본 4번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다가 다 지칩니다. 사실 그 바다 위로 떨어지는 폭포는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도 볼 수 있죠. 천지연 폭포.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 사진을 보고 갔습니다. 이걸 찍으려고 갔으니까 가서 한 3시간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날씨가 변하는 그 구름, 해가 나왔다가 구름이 또 있다가 한 여러 장을 사진을 찍고 왔는데 그냥 이 세상의 분위기가 아니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아이슬란드의 게이시르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쪽에는 50개 이상의 지열 계곡이 있습니다. 땅 밑에서는 지열의 영향으로 물이 끓어오르고 있으며 주변을 둘러보면 크고 작은 가늘천들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이시르는 1294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헤클라 화산의 대폭발 중 발생한 지진이 이 지역을 강타한 직후였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는 의미로 게이시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이후 가늘천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로 쓰이게 되었고 게이시르는 19세기 초까지 60에서 80m의 물기둥을 3시간에 한 번씩 쏘아 올렸는데 1916년 이후에 활동을 멈춘 후 그 모습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게이시르 대신에 스트로쿠르 가늘천이 이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10에서 40m 높이의 물기둥을 뿜어냅니다.
스트로크루는 휘젓다는 의미로 10분마다 20-30m의 높이의 물기둥을 쏘아 올리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규모는 게이시러보다는 작지만 볼거리 면에서 아주 훌륭합니다. 첫 번째, 이 게이시러가 화산에서 마그마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열기가 지하수랑 만나서 이렇게 뻥 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주변에 이제 경고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에 물은 이제 끓는 점이 100도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는 수백 도의 온도의 그 물들이 수증기와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한 번, 두 번 이제 보다가 보면 자꾸 가까이 가게 되죠. 정말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경이로운 자연의 광경에 감탄사가 연발하죠. 예. 그래서 참 주변 사람들 반응 보는 것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뻥튀기 하십니까? 뻥. 예, 그런 소리도 나고, 예, 아주 이제 엄청난 거대한 폭포 소리 같은 것도 나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은 굴포스입니다. 2010년 4월 14일에 아이슬란드에 큰 화산 폭발이 있었죠. 그 여파로 한동안 유럽행 항공기가 엄청난 차질을 빚은 사실은 여러분 이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사실 아이슬란드를 갈 때 이런 화산을 만나면 한국에 못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곤 했습니다. 2021년 3월 19일에 또다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동영상 촬영도 하고 누구나 폰에 영상이 촬영이 되니까 많은 볼거리를 우리 지구인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산 폭발과 지진이 많은 아이슬란드는 그 이름같이 빙하도 많아서 매년 빙하가 녹아내려 수많은 폭포를 만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폭포 굴포스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굴포스는 포스란 뜻은 아이슬란드어로 폭포를 의미하고 굴포스란 말은 앞에는 이제 황금 폭포란 뜻입니다. 폭포가 방출하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 덕분에 상공에는 항상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서양빛을 받은 물안개가 황금빛으로 빛나서 황금폭포로 불립니다. 폭포에는 푸른빛의 빙하수가 흐르고 넓은 평원 위를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날카로운 칼에 잘린 듯한 수십 미터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카메라를 자기 몸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물론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 조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카메라 젖을까봐 수그로 닦아가며 호호 불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죠. 다음 사진은 셀야란드스 폭포입니다. 앞서 설명한 굴포스와 함께 아이슬란드의 3대 폭포로 손꼽힙니다. 에이야피오르 산에 거대한 절벽에 자리하고 있는 이 폭포의 높이는 무려 60m나 됩니다. 셀야란드스 폭포는 상단이 절벽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 물줄기 뒤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커튼처럼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폭포 뒤로 가면 엄청난 물이 많이 튀어 카메라 대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닦을 생각을 좀 못하고 뒤에 가면 이게 거의 안개보다 더 많은 물이 튀어서 이는 이제 카메라 들고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폰으로 찍고 바깥에서는 카메라로 찍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제 무협 영화 이런 걸 보면 폭포에서 폭포를 맞으면서 이제 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분? 좀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마찬가지지만 셔터 속도를 아주 짧게 하면 물이 떨어지는 알갱이 안개기까지 찍을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은데 셔터 속도를 조금 길게 하면, 그건 요새 이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나 셔터 속도를 길게 하면 이렇게 물줄기가 안개같이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삼각대를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은 좀
가격이 얼마 되지 않은 한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사이에 삼각대 하나만 들고 가시면 아주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근류 플라부이 폭포입니다. 셀야란드스 폭포 왼쪽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동굴 속의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류 플라부이 폭포의 이름은 아이슬란드어로 계곡 거주라는 뜻입니다. 계곡의 높은 절벽 사이에 숨어 있어서 계곡 속으로 들어가야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이제 들어가면 이제 저렇게 폭포를 맞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근류 플라부이 폭포의 공식 이름은 근류 휘라르포스로 근류 휘라르의 강으로 흘러가는 폭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웃도어가 한국 제품도 방수가 웬만큼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폭포를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물이 좀 튀는 정도라서 그렇게 뭐 요란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슬란드 자체가 비가 많이 옵니다. 눈이랑. 그래서 이제 우비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고, 이 폭포 안으로 들어갈 때 물을 건너서 가야 되니까 이제 부츠가 방수 부츠 정도는 가져가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스코가포스입니다. 스코가포스는 아이슬란드 북동부 스코가 마을 에이아피오르드 산의 그대 절벽에 있는 폭포입니다. 폭이 25m, 그 높이는 무려 60m의 폭포입니다. 맑은 날에는 최소 1개 이상의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쌍무지개는 물론 완벽한 동그란 반원의 무지개도 볼 수 있습니다. 서기 900년경 인근 스코가르 지역에 살던 바이킹 정착민이 이곳에 보물상자를 숨겼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코가포스 옆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면 폭포의 꼭대기도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하면 지금 옆에 보여지고 있는 이 사진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가면 항상 관광객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두 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실제로 신혼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컨셉 촬영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프로포즈하는 장면, 아주 낭만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다양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루에도 가시면 항상 제가 갈 때 2번을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이런 모습을 그때도 보고, 재작년에 갔을 때도 봤습니다. 위로 가면 하이킹 코스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면은 자그마한 폭포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시간이 제가 이제 허락하지 않아서 다 이제 막 못 둘러보긴 했는데 곳곳마다 아주 엄청난 절경을 자랑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물을 뿌리면 무지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태양 위치가 또 중요할 거고, 사진을 찍고 났을 때 날씨도 이제 일단은 이제 날씨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안개는 항상 있으니까 이제 뭐 사진 찍는 풍경 사진사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그냥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부분만 좀 이제 강조를 해서 보정을 갖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은 디르홀레입니다. 수종 화산이 폭발해 용암으로 뒤덮였던 땅으로 용암 대지는 파도에 깎여 조각같이 아름다운 절벽이 되거나 검은 모래가 되었습니다. 디르홀레이는 약 120m 높이의 아치형 바위입니다. 구멍 사이로 큰 배나 작은 비행기가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수세기 동안 괴물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블로홀이라 불리는 괴물은 100년 전에 산사태가 일어난 후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벽 위에는 90년 된 정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디르홀레이는 일본의 그 작은 섬이 있죠. 오키나와. 오키나와. 만자모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코끼리 섬 같은 그 비슷한 곳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오키나와를 갔으니까 이제 좀 그때 봤던 광경이 좀 익숙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일단 지금 가운데 이제 나가는 사진을 보면 여러분 여기가 북대서양 해안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느낌을 아주 즐깁니다. 즉 이제 끝없는 북대서양 해안을 보고 있으면 아, 세상이 나 혼자 있구나. 그런 느낌, 자연에 대한 경외감, 자연을 나 혼자서 오롯이 마주하는 그 느낌, 저는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까 그 셀야 란드스 폭포, 그 이제 지금 이제 사진이 나갈 텐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았고요. 거기 가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이시지만 저렇게 이제 커플이 자기가 이제 삼각대 놓고 사진 찍고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구의 한 부분으로서 잘 살고 있나, 그렇게 지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지구의 아름다움을 간직해야 되겠다, 보관해야 되겠다, 담아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다들 바쁘게 살고 있고 이제 특히나 제가 이제 의국 후배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선배님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가고 싶냐, 이렇게 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한부를 그러니까 언제 여기를 떠날 날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딱 한 군데를 추천하고 싶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제가 이제 2016년도 갔을 때 레이캬빅에서,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수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공항에서 이제 아이슬란드 수도까지 가는 그 길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하늘에서 땅까지 뭔가 장벽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벽이, 아니 저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게 구름이었어요. 수직으로. 저는 이제 다른 행성의 입구에 들어왔구나. 그때부터 너무나 설레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연 풍경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이슬란드를 당연 최고로 뽑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충전의 의미, 그리고 힐링.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지금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갑니다. 자연을 담고 싶어서.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은 저한테 힐링의 의미고 여행은 그 사진을 위해서 가니까 역시 그것도 이제 여행은 힐링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로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모든 사진들이 가을 겨울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들입니다. 자연이 빚은 풍경들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쉬어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의사의 사진첩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